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되고 감옥에 수감되고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 관계에서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탄핵 심판 들어갈 때 5대3 정도로 기각이나 각하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3명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갔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당하지 않았죠. 실제로 그날 선고 내리는 날까지도 제가 그때 KBS에 있었잖아요. 정보 보고 이런 것들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8인 전원일치로 파면돼 버리니까 생방송 진행하던 기자가 급당황해가지고 정치부 기자가 쩔쩔매던 그 화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문화일보 허민 기자의 말도 그렇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대통령 파면을 막으려면 결국 여론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석 달 내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석 달이 아니죠. 네 달째네, 4달째. 제1전선은 대통령이 직접 링에 올라가는 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투. 그게 제1전선. 제2전선은 광화문 등 아스팔트에서의 국민 여론 전선. 제3전선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선. 국민의힘 비대위 전선 이게 제일 약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나중에 따라왔죠, 결국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러면서 법정 투쟁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막 따라가고 젊은 변호사들 김계리 변호사 뭐 도태현 변호사 막 따라가서 탄핵 심리에서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소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이 떠들었잖아요. 하면서 국민들이 야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힘을 모으자. 한남동으로 가자. 한남동으로 가야 된다. 그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네. 영하 15도. 그 추운데 거기가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한남동이. 남산 밑에 이렇게 쫙 남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또 이게 골바람이. 정말 1월 15일 제가 좀 정말 기억이 납니다. 1월 15일 새벽 4시에 유튜브 장비 들고 그 주차해놓고 뛰어갔는데 1시간 만에 5시 되니까 그냥 형사 붙은 경찰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다 합쳐서 3,000명. 대통령 한 사람 잡아가려고 3,000명의 형사가 동원되는. 이야, 정말 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핫팩 주머니에 끼우고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두꺼운 장갑 끼고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었던 그 국민들, 이 방송 보시는 애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2전선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문화일보 허민 기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5대3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고자 했던 3명의 재판관이 내가 이러다가 반대하다가 내 촛불이 타 죽겠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국론 분열을 막는다는 이런 논리 만들어가지고 명분 만들어가지고 8명이 전원일치로 그냥 파면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광화문 광장이 종북 주사파들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거기 그냥 놀러 가게 되거든요. 별 생각 없는 사람들도.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뭐 응원봉 들고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2002년 월드컵 그 경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광화문이 종북 좌파들에게 장악이 됨으로써 여론전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8년 전에. 그러니까 뭐 KBS, MBC, 뭐 SBS, YTN, 뭐 JTBC 할 것 없이 전부 방송사들이 종편과 지상파들이 광화문 집회 현장을 거의 생중계를 하잖아요. 생중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은 야, 내 저 반대했다가 완전히 내 불타 죽겠다 촛불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8인 전원일치로 갔다는 거죠.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고 인용도 있고 다양해야지. 무슨 뭐 8인 전원일치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지금 12,000명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남동, 광화문 온 전국 방방곡곡에서 떠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 살려라 했기 때문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김영두 이런 네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끝까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했나, 이걸? 국민의 승리지, 국민의 승리.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나 각하에서 돌아오면 바로 국민 승리가 되는 거지. 배지들의 승리가 아니고, 말로만 싸우던 배지들의 승리가 아니고, 몸으로 때웠던 국민들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격스러운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또 제가 이 목소리를 높이고, 약간 또 흥분하면 이거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 마흔역이 없이 8인 체제로 심판이 선고됩니다. 민주당은 이 마흔여기를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그냥 그 사달이 난 거예요. 마흔여기 집어넣으면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달이 난 겁니다. 인민노련 마흔역.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인민노련 마흔역, 야당 단독 통과가 부른 민주당의 자충수. 마흔역을 여야 합의 없이 우원식이가 그냥 추천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절차상 하자가 생겨서 빠꾸된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자충수라는 거예요. 자충수. 그때부터 자충수. 특히 이 기사 보면 제일 밑에 민주당의 자충수가 또 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언제 선고할 거냐고 막 겁박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헌재가 완전히 박살이 나겠다. 이겁니다, 이거. 노골적 압박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워낙 압박을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기사 말미에 보면은 강신호 변호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헌재 재판관 8명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헌재를 위협하고 나섰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재탄핵, 또 탄핵, 국무위원 전역 탄핵, 막하파식으로 나오니까 헌재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선고일을 빨리 땡기자 했다는 거예요. 이 분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